네, 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개혁과 쇄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너무 아마추어틱한 주장들, 그리고 조금, 특정 계파의 의원들, 특히 이 수박계 의원들이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네,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허재영 기자가 날카롭게 좀 정치 비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를 항상 네, 이렇게 이쪽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과 산삼 이 업체들도 많이 좀 구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박용진 의원이 이분은 그냥 이재명만 까면 자신의 이제 존재감 달성에 성공한다라는 어떤 그 재미에 들렸나 봐. 예. 그래서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예, 이번 주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개양 주민들하고 자신의 이제 지지자들하고 최근에 무슨 주말에 무슨 산행 같은 거 했죠. 개딸들 같이. 그래가지고 당의 주인이 당원이다. 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원 여러분 힘내시라. 뭐 저도 당원들의 귀 기울이겠다. 예,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원칙적으로 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박용진이 그런 소리가 어딨냐. 혁신을 외면하겠다는 거냐. 정당은 국민의 거다. 어떻게 당원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 네. 박용진 씨야말로, 정당 정치를 좀 다시 좀 배우시거나, 좀 이상한 좀 후진적인 이야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해외에 이제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린 나라들을 가만히 보세요.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뭐 후보도 뽑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뜬금없이 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뭐 국민 공천, 뭐 여론조사 반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천 룰을 정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가 아래로부터 생겼다기보단 미군정에 의해서 갑자기 퍽 하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독재 정권 시절을 오래 거치고 그리고 삼김 시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거치면서 잠시만요. 그러면서 정당 정치가 조금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그 리더들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운영돼서 이렇게 정착되어 온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아래로부터의 당 통제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좀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000년대 그 삼김 시대가 좀 끝난 이후부터 정확하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아래로부터의 정당 정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의원이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치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게 20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었다고. 예. 되게 기형적인 정당이 운영이 되었어요. 예. 막 뭐 전략공천이라고 해갖고 뭐 위에서 막 꽂아 내리잖아. 뭐 그런 정당이 어딨어 해외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당 아래로부터의 정당 정치가 아래로부터 통제받는 정당 정치가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절반 이상 왔어. 왔는데 좀 더 뿌리 내려야지. 예. 그래서 민주당도 그 왜 뭐 대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예.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어떤 투표의 비중 투표 비중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대의원에게 훨씬 더 가산점을 줄걸?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뭐 10배 이상의 표의 그 가치를 준대나 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전히 좀 기형적이야. 예, 여전히 기형적인데 전략공천 여전히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개혁 대상입니다. 그래서 박용진의 주장처럼 그냥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어떤 정당의 대표라든지 뭐 공천이라든지 이렇게 당원 직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뿌리 내리려면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당의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정당은 뭐 국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여론조사 할 때 뭐 국민의 의사를 뭐 한 50% 뭐 넣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가 되게 하잖아. 뭔가 개혁적인 것처럼. 해외 어떤 정당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민주노동당 출신이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근데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철저하게 정당 정치,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하고 당의 대표를 뽑고 이런 것들을 뿌리 내려야 된다라면서 정치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 그 후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그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의당이 어떤 공천을 할 때 당원들의 100% 투표를 가지고 공천을 하지. 뭐 심상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당대표니까 누구 뭐 뽑고 뭐 이런 거 결정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이 뭐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둥 뭐 그러면서 50%뭐 국민 여론조사 반영하고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민주노동당이 철저하게 당원 중심의 정당 투표 그런 것을 통해서 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정치 철학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의 기반을 둔 그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되는 그런 정당, 그런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노동당이 다 민주노동당 그 노동계급 중심의 투표, 그렇게 해서 대표를 뽑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 정당이라고요. 민주노동당이 뭐 국민 여론조사 뭐 포함시키고 뭐 50%뭐 당원 투표 50%뭐 이렇게 투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 근데 박용진은 민주노동당 출신이란 말이죠. 정치를 어디서 배운 거야, 당신? 권영길, 노회찬 밑에서 뭐 배웠어? 정당이 왜 국민 거야? 정부는 국민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수사는 맞는데 정당 정치는요, 국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꺼내오지 마.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이렇게 뭐 불특정 다수의 뭐 국민을 위해 뭐 일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노동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민주노동당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 보세요. 미국도 어떤 뭐 정당의 대표라든지 후보를 뽑고 할 때 이렇게 뽑습니다. 각자 지역 어떤 그 이제 정치 평론하는 거 무슨 그 YTN에 뭘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호김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프라이머리든 코커스 등을 해갖고 자기 실력으로 해서 이렇게 대표를 뽑는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코커스 같은 걸 열어요. 프라이머리 코커스. 이게 전당대회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를 해가지고 뽑는데 우리는 무슨 당 대표를 해가지고 그거 휘어잡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의 주인이 당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통제하에서 대표를 뽑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해. 응? 당의 주인이 국민이라니. 당원이 당연히 당의 주인이지,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어느 나라건 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만 비판하면 무조건 나는 할 일 끝.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존재감 확보해가는 박용진 같은 의원들 철저하게 멀리하세요. 이분이 진보정당 출신이라는 게 아주 창피해 죽겠어. 교양 과목, 정치학개론 다시 듣고 오세요. 박용진 씨.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평당원입니다. 뭐 허재현도 평당원이고 박지원도 평당원이고 하는데 이제 언론의 주목도는 당연히 다르죠. 박지원이 뭐 SNS에 뭐 한마디만 하면 막 대서특필되고 여전히 난리가 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한 철험회를 지방선거 참패의 주역이라고 선언하고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박지원 씨 먼저 이런 주장을 하려면 개딸들부터 비판을 하세요. 이게 철험회가 먼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습니까?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 말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개딸들이 민주당 앞으로 몰려가서 몇 날 며칠 집회했던 내용 알고는 계십니까?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아직도 검찰개혁법안 통과 안 시키고 언론개혁법안 통과 안 시켜요? 엄청 시위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한 달 안에 이거 통과시키세요. 안 하면 낙선운동 하겠다고 압박을 해가지고 철험회 의원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주도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 철험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 검찰개혁법안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은 게 바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평당원들이라고요. 그러면 지방선거 참패의 주역들이 개딸들이라는 거야, 뭐야?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적 감정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어쨌든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전략상의 미스들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당시 비대위의 갈팡질팡 갈등, 특히 박지원 위원장의 오락가락 행보, 정치 아마추어다운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국민들이 또 한번 크게 실망을 했고, 네 번째, 여론 조작, 조중동 종편들을 중심으로 한 온갖 민주당에 대한 음해 공작들, 여론 공작,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인 거예요. 다양하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놓고 지금은 분석을 해야 될 단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당이 혁신하는 과정 6개월 이상 걸렸다고.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뭐 누구 사라져라, 해체해라. 이런 얘기는 너무 성급한 겁니다. 그리고 철험회를 왜 해산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민주당을 망친다. 뭐 이러면서 팬덤 정치에 기반해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켜서 6일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다. 폭력적 팬덤에 기대서 민생을 외면했다. 어디서 뭐 조중동 사설들만 보고 오셨나 이분은? 참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너무 근데 이분이 이제 평당원이니까 사실 본인 SNS에 뭐라고 뭐 헐겁게 쓰거나 말거나 사실 그런 주장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언론이 이분을 더 이상 평당원의 존재감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파 정치, 팬덤에 기반한 계파 정치 청산해야 된다. 뭐 아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어요. 계파 모임과 가치 모임은 다른 겁니다. 이걸 지금 박지원 씨가 구분할 줄 몰라.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치 아마추어라 무식해서 그런 건지. 대학교 때 이제 정치학개론 같은 거 좀 들었다면 이런 거 헷갈리지 않을 텐데, 모르겠어요. 좀 무식한 것 같아. 여러분,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당의 이 계파 모임은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계 계파 모임,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이낙연계 계파 모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정세균을 중심으로 한 정세균계 계파 모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 정치는 한국 정당사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정 가치 중심의 의원 모임은요, 이거는 계파 모임과 다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 모임을 해체하고 어떤 특정 정치적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의원 모임은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철험에는요, 계파 모임이 아니에요. 가치 중심의 의원 모임이란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요? 이 특정 가치 중심의 의원 모임은 해외의 굴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들의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어요. 해외 정당들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이런 인물 중심의 계파 모임이 아니라 가치 중심의 모임, 국회의원 모임이 커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정치학개론 교양 과목으로 공부만 좀 해봤어도, 대학생 때 교양 과목 들었으면 이런 건 다 아는 상식 같은 거예요, 사실. 박지원 씨가 너무 무식한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자, 여러분, 뭐, 이낙연계가 뭐, 비공개 만찬 회동해갖고, 뭐, 미국에 가시는 분, 뭐, 환송하고, 뭐, 이랬다는 뉴스 보셨죠? 예. 이런 게 개파 모임이라고, 이런 거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왜 뜬금없이 철험회를 해산하라 그래, 박지현 씨? 뭐,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 뭐, 해체한다고 선언을 하잖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인물 중심의 개파 모임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당사의 민주주의 발전에 좀 계속 문제를 일으켜. 삼김 시대의 어떤 유산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파 모임과 가치 모임은 다른 겁니다. 가치 모임까지 해산하라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가치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권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못해, 박지현이.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경제 기사인데, 자, 영국 의회에, 북한 관련 무슨 의원 모임 뭐 있다고 하죠. 예. 이게 가치 모임입니다. 어떤 특정 정치 가치를 위해서 모인 의원 모임이에요. 여기서 막 이런 성명 같은 걸 내잖아. 북한 관련 의원 모임들이 있어요, 영국 의회에. 여기서 막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자, 영국 의회의 의원단체, 제가 이거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치학 개론 같은 것 때 이제 배우는 건데, 영국 의회에는 올 파티 그룹이라는 비공식적 의원 모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가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당의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특정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 중심으로 개파 모임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제별 그룹이 있고, 뭐 국가별 그룹이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정치 가치에 따라서 막 헤쳐 모여야 한다고. 그래서 막 입장도 내고 막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온갖 그룹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예. 모든 상하원 의원들에 개방돼 있고 적어도 20명의 의원들이 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뭐 야당 소속 의원도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없어. 근데 이런 어떤 가치 중심의 의원들의 모임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하고 뭐 투표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민주적으로 바람직하잖아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의회에 북한 관련 의원 모임이 이런 입장을 막 내고 그러는 겁니다.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어요. 이런 기사 보세요. 미국의 지한파 의원 모임, 한국을 응원하는 모임들이 있어. 역시 이것도 가치 중심의 의원 모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금지법 수정 촉구, 우리로서는 조금 민주당에 좀 불편한 어떤 이제 입장을 내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 가치 중심의 어떤 그 의원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극우 의원 모임도 있어요. 이거 되게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의원 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극우 의원들의 모임인데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뭐 트럼프를 중심으로 뭐 인물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랑 그리고 극우 성향의 어떤 의원들, 뭐 9.11 테러 음모론, 뭐 대선 부정선거론 이런 거 옹호하는 사람들 모임. 그래서 이런 가치 중심의 의원 모임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영국에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데 이런 식으로 가치 중심으로 해외 정당들처럼 이렇게 모이는 게 바람직해요.
자, 이게 바로 정치 개혁인 거죠. 예? 계파 모임과 가치 모임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치 인식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치학 개론 같은 것들을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들었으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 텐데, 들었거나 아니면 뭐 들었는데 잠잤거나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낙연계 의원 모임이나 뭐 정세균계 의원 모임, 이재명계 의원 모임 이런 것들을 해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뜬금없이 가치 모임인 정치 가치 모임인 철험회 해산을 요구하는 건 되게 무식한 주장을 한 거다. 예.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네,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 씨를 계속 비판하는 게 이 사람이 뭐 페미니즘을 추구한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뭐 지방대 출신이라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건 그냥 정말 인신공격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정치 아마추어야. 멍청해. 어떤 정치 관련 서적이나 사회과학 서적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냥 인터넷에 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조중동 중심으로 해서 뭐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몇 개 기사들,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얄팍하게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과 경찰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해서 함부로 논평을 했다가 조중동한테 두들겨 맞았잖아. 검찰과 경찰도 구분 못하냐고. 구분 못하시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무당이 사람 잡을 뻔했어. 민주당을 이미 한번 잡았죠. 지방선거 때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정치 아마추어들이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하거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린다라는 거를 이번에 민주당이 크게 교훈을 얻은 거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 수박들의 행태가 대체로 이렇죠. 박지원이 수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박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무능력해. 무능력하기 때문에 평소엔 조용히 있어요. 예. 그러다가 똑똑한 집단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어떤 게 주도 세력이 보통 되죠. 능력 있는 집단이. 그래가지고 그 집단이 실수하거나 삐끗할 때만 기다려. 그러다가 막 그 사람들이 비판받으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책임져라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무능력한 수박들이 존재감 달성을 하죠. 지금 민주당이 딱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무능력한 인간들의 의원 모임에 대해서는, 개파 모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실 철험회에 소속된 이 특정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의원들은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되게 똑똑한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흔드는 수박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뜬금없이 철험회를 해산하래. 멍청한 거죠. 멍청한 겁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